안녕하세요. 위포유입니다. 저번 영상에는 블록 채굴, 블록 마이닝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저장 보상,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을 해주는 그러한 거래에 대한 저장 보상, 저장 마이닝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하려고 올렸습니다. 저장 보상이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알기 전에 바이코인에는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저장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바이코인의 데이터 종류는 크게 일반 데이터가 있고 검증된 데이터, 즉 verified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검증된 데이터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이 일반 데이터는 제가 여기 써놨지만 말 그대로 일반 데이터입니다. 보안성이 크지가 않고 개인 소장용, 그 다음에 사진, 이런 개인 소장용 이런 거 있죠. 그런 외 문서, 그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주로 일반 데이터라 볼 수가 있고요. 이 검증된 데이터는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채굴자에게 저장을 할 때 검증을 받은 데이터 또는 보안성이 굉장히 높거나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 좋은 데이터죠. 또는 굉장히 희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주로 검증된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증된 데이터는 클라이언트가 고객이죠, 고객마다 이 검증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캡이라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 그래서 이 데이터 캡을 고객 한 명에게 엄청나게 많이 할당되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클라이언트 여러 명한테 이렇게 적절히 배분해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캡을 받아서 넣게 되는 겁니다. 채굴자에게요. 그래서 채굴자를 마이너라 하죠. 마이너에게 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검증된 데이터는 가격이 현재 빵원입니다. 빵원. 한마디로 마이너는 클라이언트한테 검증된 데이터를 받아도 필 보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유효 채굴 파워, 검증된 데이터를 받은 마이너는 유효 채굴 파워가 10배로 올라가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0원입니다. 가격이 0원이라도 마이너는 파워가 10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블록에서 나오는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베리파이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저장 마이닝이란 무엇이냐?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이 데이터를 맡길 때 데이터의 보관료, 수수료, 이러한 보관료를 의미합니다. 자,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 바이코인 스펙입니다.
여기에 소개에 뭐 다른 내용은 직접 보시고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특정 파일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가로 고객이 채굴자에게, 채굴자 마이너입니다, 파일 코인을 지불하는 스토리지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저장 마이닝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들이, 채굴자죠, 마이너들이 파일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이 중에 첫째로는 총 20억 개 중 블록 보상으로, 총 파일 코인 20억 개 중 블록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파일 코인 11억 개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마이너들이 채굴한 코인, 이 11억 개 블록 보상에서 마이너들이 열심히 채굴한 코인이 시장에 유통이 되어 나중에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고객이 마이너에게 데이터를 맡기면서 내는 수수료입니다. 요게 저장 마이닝입니다. 셋째로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가 검색이 되어질 때 받는 수수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색 마이닝이라고 하죠. 네, 검색 마이닝. 즉 블록 보상은 채굴입니다. 채굴이고 저장 보상과 검색 보상은 거래라고 합니다. 딜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블록 보상은 채굴이고 저장 보상과 검색 보상은 거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장 마이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저장 마이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장 마이닝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이트는 phillab.io라는 사이트입니다. phillrep.io를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사이트가 아닙니다. 저는 사이트 같은 거 만들 줄 모릅니다. 이 사이트는 파일 코인의 평판 시스템이라고 해서 마이너들의 평판을 나타내주는 사이트입니다. 평판이라는 거는 평가, 점수, 지표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걸 보기 앞서 이 시스템이 왜 있느냐? 여기에 보시면 방법론이라고 있습니다. 방법론. 이 방법론을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이렇게 방법론이 나오죠. 고객이 스토리지 및 검색 거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광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클라이언트인데 스토리지 및 검색 거래를 할 수 있는 최대한 자기한테 좋은 마이너를 찾아서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객이. 여러분들 물건 하나 사도 바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저기 사이트 가격도 비교해보고 여기저기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여기는 그래도 배송 하나는 빠르더라. 여기서 파는 물건은 신뢰가 가. 옛날부터 내가 샀는데. 그럴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듯이 그러한 평판 시스템으로 고객이
최대한 최고의 광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요거는 그냥 번호죠. 그냥 줄이라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광부 아이디입니다. 저희 같이 F03488 이게 마이너 아이디죠. 예. 그래서 마이너 아이디 그리고 국가입니다. 국가 한국이면 KR 요렇게 그리고 차이나 중국 그 다음에 요건 지역이죠. 지역 대륙 예. 그래서 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는 온라인 도달성이라 돼 있는데 주로 온라인 도달하다 도착하다 그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접근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마이너에게 딜을 하거나 데이터를 트랜스펄링 하는데 전송하는데 이 마이너가 오픈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오픈 이런 게 거래나 데이터가 원활히 전송될 수 있도록 항상 오픈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마이너에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항상 온라인 상태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게 채굴 파워입니다. 채굴 파워요. 그리고 요거는 베리파이드 데이터의 가격입니다. 마이너는 베리파이드든 일반 데이터든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의 가격 이상. 그래서 베리파이드는 대부분 0으로 놔둡니다. 아니면 누가 주겠습니까? 제가 데이터께까지 받아서 넣으려고 하는데 돈까지 내고 10배의 보상을 주겠습니까? 설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unverified 데이터입니다. 일반 데이터,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거기에 가격입니다. 이거는 보통 영어로 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커밋된 용량, 그 다음에 이거는 스토리지 거래 가격에 대한 평균이고요. 이 마이너에 대해서 이 0747617이라는 분.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평판 점수입니다. 평판 점수. 이 평판 점수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산출되느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평판 점수의 공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점수의 목적은 마이너가 스토리지 거래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숫자 또는 점수, 수치겠죠. 그걸 정량화한다고 돼 있어요. 마이너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점수는 100점입니다. 100점이 만점이에요. 만점. 그래서 세 가지 주요 매트릭 세트를 기반으로 한다. 세 가지 주요 사항으로 온라인 도달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에 항상 접근할 수 있게 오픈돼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는 내가 임의로 오픈을 안 시키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0%의 이런 가중치 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커밋된 섹터, 증명 매트릭. 제가 저번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CC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CC 데이터는 Committed Capacity라고 했어요. 커밋된 섹터입니다. 이 CC 데이터 자체가 커밋된 섹터의 증명이라는 게 파워입니다. 파워. 내가 가진 파워입니다. 항상 파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파워랑
내가 가진 파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진 파워가 10페타인데 이 우리가 가진 파워에 내가 가진 파워는 1테라고 내가 가진 파워가 500테라라면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파워죠. 우리가 가진 파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파워 그리고 이 파워가 가중치를 30%나 먹는다라는 것은 CC 데이터로 파워를 만들어서 오래전부터 증명 매트릭이라 돼 있어요. 커밋이 증명이고 시공간 증명도 증명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많은 파워를 가지고 그 많은 섹터들을 관리하고 열심히 잘 그리고 그 관리라는 게 시공간 증명이 들어오면서 항상 이 CC 섹터가 잘 있는지 고객의 데이터가 섹터가 잘 있는지 하루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가지고 섹터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평판 점수의 3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래 매트릭 40% 이게 제일 높죠. 이거는 딜이 들어와서 거래가 되고 나서 돈까지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실링을 한 후 커밋을 시키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렇게 시공간 증명이 되면서 이런 거래가 하나의 커밋이 끝나고 시공간 증명이 원활하게 되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의 고객의 데이터를 무사히 마이너가 안전하게 보관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인 거죠. 내가 고객한테 데이터를 받았긴 잘 받았어. 근데 실링을 못했어.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딜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 그렇게 내가 내 스토리지에 안전하게 딱 보관되었을 때까지를 성공이라 본다면 그 성공률이 높을수록 40% 정도의 평판 점수의 가중치를 받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로 인하여 평판 점수가 100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다시 필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고객이다 생각을 하자. 그러면 나한테 최고의 광부는 누굴까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이 사람, 이 마이너의 저장 역량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판 시스템에 검색 서비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노드를 한번 보시죠. 03488 제니시스입니다. 이 03488 노드는 현재 03488 코리아 맞죠? 아시아 맞죠? 현재 온라인 접근성에 항상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 그죠? 이게 항상 한 번도 꺼지지 않고 오픈이 되어 있으면 30% 가중치를 거의 100% 다 받겠죠. 자, 우리 파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베리파이드 데이터는 0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unverified 데이터는 5나노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평균 스토리지 가격은 5.7나노필입니다. 평판 점수는 94점입니다.
다음. 뭐, 시간상 저희 전 노드를 다 쳐보지 못하겠고. 다음. 요걸 한번 쳐보죠. 자, 저희 64GB 실링한 노드입니다. 올해 만든 거예요. 우리 다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630테라까지 올리고 제가 스탑한 거라 예전에 방송 때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니시스랑 똑같고 평판 점수는 100점 만점이죠. 자, 근데 얘는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제니시스는 8월 25일 날 만들었는데 제니시스는 평판 점수가 얘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디테일하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가스비가 높을 때 이 부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감점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객이면 여기에 얼마든지 검색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평판 점수가 파워가 없고, 그죠? 거래 파워가 없으면 평판 점수 낮을 뿐더러 마이너를 뭐 금방 만들어 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거래 실적도 많이 없고 과연 평판 점수가 높을까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이러한 평판 점수를 가지고 평판 점수가 낮거나 파워가 쥐똥만큼 있는 마이너한테 데이터를 줍니까?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 물건 살 때 후기 같은 거 많이 안 봅니까? 후기? 저만 봅니까? 물건 살 때 보면 후기 많이 보잖아요. 이 물건의 후기. 그래야 일부러 돈 주고라도 후기 막 그거 하지 않아요? 물건 사면은 이거 별점 이거 많이 보지 않아요? 이거? 별 1개짜리에 그 신용카드 결제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있겠죠. 근데 대부분으로 따집시다. 항상 대부분. 예. 뭐 우리나라 전 인구가 뭐 물건 사는데 무조건 별 5개짜리만 산다.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네이버 쇼핑이나 11번가나 뭐 그런 사이트도 다 평가를 내리는데 우리도 고객한테 피를 받고 저장해 주는데 이런 평가 점수가 좋지 않을까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실제 리얼 데이터의 이 거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섹터가 CC는 엔터만 뚝 때리면 바로 실링이 들어가서 실링이 끝나면 스토리지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실링은 이때 하는 건 똑같고 이 앞에 많은 절차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데이터 보내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그 앞에 요 앞에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클라이언트가 마이너에게 데이터를 넣으려면 마이너는 항상 오픈 상태여야 됩니다. 리치어버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게시가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그리고 마이너나 클라이언트나 합의가 되겠죠. 이 합의는 가격, 기간 뭐 그런 것들 합의가 돼서 결정이 됩니다. 이 거래는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는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요청하겠죠. 내놔라 빨리 넣어줄게.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기다려봐라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이게 트랜스펄링입니다. 요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몰라요. 내가 아무리 이 좋은 인터넷 쓰고 이래 해도 얘가 좀 삐리하거나 연결 상태가 안 좋으면 내한테 도착하는 게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삐리해도 얘가 좋으면 또 빠를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좋으면 빠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보통 네 연결 상태 좋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 전송에 대한 거는 각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데이터가 베리파이드 데이터냐 일반 데이터냐 거기에 대한 유무를 확인합니다. 베리파이드 데이터야만 베리파이드 데이터면 이제 파워가 10배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거래 보증금을 예치하죠. 펀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펀딩이 뭘로요? 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이너는 거래 사실에 대한 공표를 하는 겁니다. 블록에 하겠죠. 블록체인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실링이 들어가고 실링을 하고 나면 프로빙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빙이 된 상태면 마이너 채굴자의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봉인돼서요. 그러면서 액티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러한 대표적으로 9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는데 CC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CC. 결국 8번부터 시작하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앞에 과정. 그래서 요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수가 있고 빨라도 얘는 1초입니다. 1초. 1초 만에 실행 들어갑니다. CC는요. 근데 아무리 빨라도 1초 절대 안 됩니다. 1초도 안 되고 솔직하게 30분도 안 됩니다. 왜?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면 또 실링을 하기 전에 웨이트딜이라는 상태가 있어요. 물론 이 웨이트딜 상태도 임의의 시간을 내가 설정할 수 있지만 아예 없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있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내가 파워를 많이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빨리 CC처럼요. 어쨌든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3488 노드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죠? 0번부터 딱 있어요. 0번부터 섹터가 그죠? 스페이스 레이스 때부터 했던 겁니다. 물론 이 0번은 제가 여기 파워를 스페이스 레이스 때 한다고 떨어뜨린 건데 검은색 바탕에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서 자주 지울게요. 여기 보시면 섹터의 ID라고 나옵니다. 이 실제 03488 마이너의 채굴기입니다. 채굴기에 제가 섹터의 리스트를 친 거예요. 현재 상태, 스테이트라고 돼 있죠. 온체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메시지가 제대로 나갔다. 그 다음에 액티브. 지금 현재 파워로 인정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익스퍼레이션 기간입니다. 그죠? 이 1번 섹터는 현재 온체인 상태고 액티브 상태고 요 끝에 보면 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딜 CC 섹터입니다. CC 섹터는 1번의 섹터는 27주
2일 남았어요. 유효기간이. 27주 2일. 그 다음 딜 웨이트라는 거는, 자, 여기 보세요. 4번. 제가 8월 25일 날 만든 섹터입니다. 8월 25일 날 섹터를 만들었어요. 마이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8월 거의 25일 새벽이나 8월 26일 아침부터 실링이 처음 CC를 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래가지고 4번 보세요. 네 번째부터 벌써 930.1메가라는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1이라는 거는 한 개의 거래입니다. 한 개의 거래. 예. 네 번째 만든 8월 25일 날 만든 노드에 네 번째 실링한 섹터가 벌써 딜이 들어와서 930.1을 저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7주 2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번도 바로 2개 들어왔죠. 그 다음 번 2개 들어왔죠. 또 1개 들어왔죠. 1개 들어왔죠. 요것만 봐도 스페이스 레이스 시작하자마자 요것만 봐도 스페이스 레이스 시작하자마자 요만큼의 딜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뭐 전 세계로 따지거나 우리나라로 따지거나 다 똑같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8월 26일부터 CC 데이터를 만들면서 파워를 올리면서 이미 거래는 다 시작된 상태입니다. 다 시작된 상태고 우리는 그날 첫날부터 바로 거래에 참여를 해서 저장 마이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보상이 적습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저희 마이너인데 3488이에요. 예. 요렇게 내려가면 네, 60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쭉 이만큼 실행했어요. 여기 흰색이 나오는 것들이 다 딜이에요. 그죠? 요거는 36주 남았고, 요것도 36주 남았습니다. 요것도 다 이렇게 1.6기가 받았죠? 네. 348, 696. D를 저희가 이게 지금 8월 25일에 만든 1년 된 노드입니다. 1년 된 노드. 1년 된 노드를 실링하면서 지금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바뀌죠, 여기. 계속 저장 고객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보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 이게 다 용량이에요. 어떤 거는 7.9기가 또 들어왔고, 2100번 때도 엄청 그때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요렇게. 다 기간이 다르죠? 이런 걸 한 번씩 다르죠? 네. 이게 다 남아있는 기간입니다, 고객에. 그러면서 이게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또 만료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많잖아요, 여기. 와, 많다. 저도 뭐 이렇게까지 세월이 지나 보니 고객의 데이터 실링을 많이 해준 줄도 몰랐는데 많네요.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쭉 내려가다 보면 예, 이제 이때 한창 우리가 파워 올리려고 또 CC 많이 만들었고 계속 딜이 나옵니다. 딜 거래했던 거.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보면 자, 여기서부터 초록색이 나옵니다. 그죠? 이 초록색은 베리파이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베리파이드 데이터가 데이터 캡이 나오고 나서 이때가 아마 5월 22일일 거예요. 5월 22일이요. 올해.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베리파이드를 이만큼 지금 넣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조금 많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가스비가 높아서 저희가 딜을 안 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부분은
실제 채굴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확인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필팍스로 가서 거래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팍스 들어오시면 여기 보면 가스, 베이스 피 변화량이 있어요. 베리에이션. 여기에 더보기를 딱 누릅니다. 더보기를 딱 누르고 여기에 보면 요거는 뭐 가스에 대한 분포죠. 24시간 가스 데이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설명 많이 드렸어요. 또 설명 드릴게요. 프로브 커밋 섹터가 있고 프리 커밋 섹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한마디로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전체 마이너들의 행위, 사항들을 메시지로 블록에 다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린 메시지 합계 여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브 커밋, 프리 커밋 다 설명드렸습니다. 프로브 커밋 어그리게이트, 요거는 이 프로브 커밋 섹터에 메시지를 묶어서 보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프리 커밋 섹터 배치, 요까지가 실링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실링이요. 실링을 했을 때 보내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서밋 윈도우 포스트 잘 아시죠? 하루에 한 번씩 오는 시공간 증명입니다. 그 시공간 증명이 원활하게 됐을 때 보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자, 보세요. 퍼블리시 스토리지 딜. 이게 바로 거래가 발생되었을 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전체에 401건인 거예요. 하루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일코인이 구글이나 네이버 이렇게 유명하게 돼서 아마존 이렇게까지 많은 기업 고객들이나 이런 고객들이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저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직 저는 한참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구글이나 네이버가 생기자마자 바로 이 생태계가 만들어졌을까요? 지금의 매출처럼. 파일코인 IPFS도 제가 봤을 때는 향후 4년에서 6년 이렇게 돼야 실제 고객들이 계속 생기면서 생태계가 발전이 되고 자리를 잡으며 파일코인의 가치도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토리지 2단계 들어왔어요. 스테이지 2. 401건이에요. 401건 메시지가. 그런데 실링에 대한 메시지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0%가 넘습니다. 90%가요. 네. 90%가 윈도우 포스트는 5.8%고요. 90%가 다 더해보세요. 90% 넘어요. 이것만 딱지가 이 파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이 거래해가 돈이 됩니까 이게? 블록을 많이 채굴해야 돈이 된다니까요. 블록 한 개에 24개나 주잖아요. 그리고 파워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판 점수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파워도 없고 파워도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는 마이너들은 딜 거래를 어떻게 보면 되지 않는 마이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러한 거래들을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마이너는 과연 현재까지 거래를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많이 했는지 한번 볼까요? 주문에 들어갑니다. 자, 자세히 블록체인의 탭을 누르시고 주문, 영어로 보시는 분들은 딜 리스트라고 돼 있어요. 블록체인의 딜 리스트. 자, 여기를 들어가면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마이너들의 총 거래 건수가 나옵니다. 그게 요거죠. 224만 5,940건이에요. 전체 거래입니다. 전체. 거기서 내가 보고 싶은 마이너를 보겠다 하면은 여기에 검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요 검색은 모바일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오로지 PC 버전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 PC 집에 가서 봐야지 이러신 분들은 모바일도 익스플로러를 들어가면 PC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C 버전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F03488 검색을 하면 우리 위포유 노드가 이렇게 나오죠. 나옵니다. 위포유가 총 거래를 한 게 2,644건이에요. 2,644건. 아까 총 200만 건입니다. 이때까지 1년 동안요. 전체 마이너의 거래수가 200만 건에 2,644건이 작은 게 아닙니다. 500테라 갖고 있는 노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자, 그러면 거래에 대한 날짜가 다 나옵니다. 그죠? 시간 생성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언제 거래를 얘가 최초로 받았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노드가 아니더라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용자들이 클라이언트가 됐든 검색하고 싶은 노드를 어떻게 찾아서 보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133페이지를 가보면 8월 26일 10시 21분에 최초로 2GB 거래가 들어왔어요. 마이너를 만들면 이렇게 거래도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저장 마이닝도 바로 되게 돼 있다고 제가 영상 한 두세 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임의로 막지 않는 이상, 근데 임의로 막는 순간 평판 점수는 낮아집니다. 그렇듯이 거래가 8월 26일 날 처음에 나왔어요. 스페이스 레이스가 8월 25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6일 날부터 쭉쭉쭉 받았네요. 그죠? 이렇게 거래를 만들었고, 다음 10페이지 정도로 가볼까요? 야, 여기 11월 16일인데 한 페이지를 다 찰 정도로 저희가 저장 마이닝을 했네요. 11월 16일 날 한 페이지를 다 찰 정도로 2GB씩 쭉 나왔네요. 여기서 폴스는 베리파이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클라이언트예요. 우리에게 데이터를 주는 클라이언트의 지갑 주소입니다. 데이터를 넣으려면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파일코인의 지갑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필히 거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갑 없이 돈이 전송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3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2월 9일 날 작년 12월 9일 이후로는 거래가 없어요. 없죠? 제가 12월 달도 그랬고 11월 달도 그랬고 11월 달은 안 그런 것 같네요. 1월 달부터인가 2월 달부터인가 유튜브를 올리면 항상 말씀드린 게 가스비였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클라이언트가 딜이 들어오면 한 건이 들어오면 그게 1kB가 됐든 32기가가 됐든 데이터 하나에 한 건의 딜이 들어오면 메시지를 날립니다. 근데 다 아시잖아요. 2020년 12월 달 가스비 겁나 높았습니다. 그죠? 이래서 가스비가 이래 높으니 저희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32기가 파워 하나 올리려고 딜을 다 받아보가 메시지를 날리는 그 가스비가 파워 올려서 블록 채굴 보상을 얻는 확률을 높여주는 것보다 마이너스 구조라니까요. 마이너스 구조기 때문에 딜을 안 했던 겁니다. 리젝트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이퍼 드라이버가 6월달 공표가 되고 7월달부터 됐죠. 그래서 하이퍼 드라이버 이제 한다라는 5월 말쯤 아마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얘기는. 그래 가스비 많이 낮아질 거다. 그때 막 어그리게이트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5월 20일부터 베리파이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20일 하나 받고 6월 11일 12일, 16일, 19일, 20일 이렇게 해서 쫙 받은 겁니다. 이 베리파이드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일반 D라고 다르게 요런 금딱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10배의 파워를 올려주는 베리파이드 딜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보면 다 데이터 캡 베리파이드예요. 1페이지가 보면 딱 있고 또 8월 6일 날 최근에 또 받았어요. 노드가 한 개만 있었으면 여기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노드가 많습니다. 뭐 되게 많은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그린 한번 봐봅시다. 그린도 보세요. 6일날 딱 받고 3, 3, 2, 2, 1, 30일, 31, 30, 30. 아까 제니시스는 27일날 받고 못 받았어요. 그런 게 다 우린 또 그린에 넣고 하잖아요. 다 받잖아요. 네. 28, 25. 얘가 없는 날짜에는 제니시스가 또 많아요. 또 아니면 또 블루가 많고. 그래서 얘도 늦게 만들었지만 10페이지 가볼까요? 10월 6일부터 보세요. 거래를 시작해서 저장 마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블록에서 많이 나오니까 얘도 3페이지 가볼까요? 맞네요. 5페이지? 아이고 또 다 베리파이드네. 7페이지? 네, 7페이지 가면 6페이지 가면 되겠네. 그죠? 12월 5일 아까 제네시스도 12월 5일인가 6일인가 그쵸? 우리가 모든 노드를 가스비가 거래가 들어오면 다 가스비가 마이너스라서 이 날짜 때쯤부터 다 막은 거예요. 다 막아서 가스비를 아끼고 마이너스니까요. 이렇게 6월 11일부터 베리파이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 캡이 이때부터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물론 포기는 훨씬 일찍 했지만 이제 데이터 캡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1일 쫙 4페이지 쫙 3페이지 쫙 2페이지 쫙 1페이지 쫙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향후 바이코인의 성장은 확신합니다. 위포유는 향후에 바이코인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카오톡이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면서 히트를 쳤나요? 몇 년 걸렸습니다. 야도 몇 년. 그러면서 지금의 카카오가 나온 거고, 아마존, 구글, 네이버도 출시되자마자 히트 치지 않았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카카오톡, 아마존, 구글, 네이버가 된 거죠. 바이코인 IPFS 생태계도 반드시 위포유는 4에서 최소 6년 정도의 항상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도 반드시 자리 잡고 할 정도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본격적인 거래에 대한 수입은 몇 년 걸릴 것이다. 지금 거래 받잖아요, 다. 돈이 안 됩니다. 돈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거래 언제부터 거래가 되니?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은 블록에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무슨 거래가 된다니 그런 거 없습니다. 거래가 나중에 돈이 뭐 엄청 많이 벌어줄 거니 맞아요. 한 4에서 6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메시지가 아까 400건 되는 메시지를 했어요. 0.03%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50% 이상 된다면 맞아요. 저는 그러면은 수입이 되겠죠. 다음, 거래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코인 네트워크 탄생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3488 노드 보셨잖아요. 8월 26일부터 거래를 했는데 거래가 무슨 언제부터 시작이 되며 언제부터 거래가 된다니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안정적인 노드를 관리해야 됩니다. 블록 마이닝을 잘하는 마이너가 저장 및 검색 마이너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판 시스템을 아까 보시면 아시듯이 파워가 없으면 섹터 관리를 못하는데 안에 섹터 관리 잘하는 사람이 하든 못하는 사람이 하든 어쨌든 누가 보기에 파워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내 데이터, 내 소중한 데이터를 맡겨서 섹터를 관리를 잘 해줄까? 생각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파워가 없어서 그 평판 시스템 점수가 낮은데 이 사람은 점수가 낮은데 겁나 잘하는데 일부러 낮춰놨을 거야 점수를. 그러고 딜이 팍팍 들어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장 마이닝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이너를 처음에 만들고 나면 만드는 순간부터 바로 딜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됩니다. 내가 임의로 오픈을 하지 않는 이상 네트워크에 오픈을 하지 않는 이상 세팅을 하면 무조건 됩니다. 물론 내
뭐 오픈하기 위한 뭐 그런 걸 한번 딱 쳐줘야 되죠. 명령어는, 커맨드는. 하지만 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코인 네트워크에. 안 치는 건 지가 안 하겠다는 거니까, 딜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판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득될 거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이코인은 IPFS라는 게 그렇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쉽게 저장을 하고 마이너도 쉽게 거래가 성사돼서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바이코인 스펙에도 나와 있어요. 예정 거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CC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바이코인 스펙에 가시면 여기에 클라이언트도 있고요. 다 읽어보세요. 두 가지 유형의 클라이언트도 있고, 저장소 클라이언트, 검색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거래해 보시면, 거래? 아닌가? 용량 약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용량 약정. 저장소 강부가 스토리지 마이너입니다. 스토리지 마이너. 스토리지 마이너가 사용 가능한 거래 제한을 매력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스토리지 마이너예요. 클라이언트가 뭘 찾는 게 아니고요. 클라이언트 데이터가 아닌 임의의 데이터로 섹터를 채우는 용량 약정을 만들 수 있다. 이 섹터를 유지 관리하면 이 유지 관리 여기에 평판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저장소 강부가 스토리지 마이너가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공간을 예약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CC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십시오. spec.filecoin.io에 5.10의 용량 약정입니다. 영어를 잘하신 분은 영어로 직접 번역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